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저탄고지 세 번째 시리즈로 어떻게 하면 저탄고지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탄고지의 부작용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케톤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당독소인 메틸글리옥살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체액이 산성화된다는 것, ECM 생성을 방해하고 손상시킨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저탄고지 시리즈 1편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1. 당독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탄고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튀기거나 볶음 요리를 많이 드신다는 건데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음 요리를 하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저탄고지 시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데 조리 과정에서도 당독소를 엄청 증가시키는 거죠. 저탄고지를 하실 때에는 삼겹살을 드셔도 되도록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만드는 조리 과정에서는 항상 당독소가 엄청나게 증가되니 말입니다. 조리 과정도 신경 써야 하지만 케톤체 생성 과정에서도 당독소가 증가되는데요. 이를 줄이는 데에는 당독소 유산균과 당독소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당독소 유산균은 장에서 당독소의 체내 유입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당독소 아미노산은 이미 체내에서 생성된 당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양소를 챙겨 드세요.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다이어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방의 연소가 잘 되려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여줄 코큐텐, NAD의 공급을 위해 밀배아 추출물 등이 필요합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케톤체가 생성된다면 당독소도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에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반응해 TCA 회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옥살로 아세테이트 성분을 따로 챙겨 드시긴 어렵고요. 옥살로 아세테이트의 전구체인 아스팔테이트를 보충해주면 됩니다. 이 성분들을 단일 제제로 각각 다 챙겨 드시긴 힘드시잖아요. 다이어트와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3. 야채, 유기산, 미네랄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저탄고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체액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켜줄 야채를 많이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실제 저탄고지 하는 분들의 야채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점 몸은 산성화돼서 세포 환경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야채와 새콤한 유기산, 미네랄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화계 음식을 줄이고 수기 음식과 적절히 조화시켜 드셔야 합니다.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몸이 따뜻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탄고지가 체질에 따라서 잘 맞는 분도 있지만 열이 넘쳐서 위로 뜨는 분들도 많아요.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화계 음식이 많거든요. 소고기, 닭고기, 우유, 버터 등이 화계 음식인데 이런 것들은 강력한 화계 음식이에요. 그래서 열증이 원래 있거나 푸석푸석 메말라 있던 분들에게는 치명타를 날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탄고지를 할수록 점점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화계 음식, 수기 음식표를 올려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수기와 화계 음식을 조화롭게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열증이 넘치면 수기를 채워넣는 것도 열증을 빼내는 것도 힘들어요. 평소 식생활 중 화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고기, 닭고기보다는 돼지고기로 드신다거나 야채도 수기로 채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증이 생기면 메마름증 역시 심해지기 때문에 소금물을 챙겨 드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5. 저탄고지를 오래 하시려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은 반드시 생리 과정에 필요한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적절한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세포의 조직 생성에 문제가 생겨 점액과 점막층이 손상됩니다. 이와 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요.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다른 점막층이라고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빨리 느끼게 되는 곳이 눈인지라 저탄고지 후 안구건조나 탈모가 시작됐다면 그만둬야 하는 신호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저탄고지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최강의 식사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여러 번의 저탄고지식을 도전하면서 탄수화물을 일정량 꼭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탄고지를 오래 하시려면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하루 한 끼라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탄고지를 하시더라도 2달 이내로 하시고 탄수화물 양은 줄이시고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 담즙 분비와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방식을 하기 때문에 담즙 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담즙 분비가 잘 되는 경우는 없고요. 담즙 분비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장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 점막을 강화하려면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하고요. 지방 소화를 위해서도 담즙 분비가 꼭 필요하죠. 간 해독은 페이스 1과 페이스 2로 불리는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들이 달라집니다. 이 2단계의 과정이 모두 잘 이루어지려면 각 단계에 필요한 영양소들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짧게나마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 드셨으면 하는 영양소들을 최소한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첫째, 음식물로부터 유입되는 당독소 유입을 장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당독소 유산균이 필요하고요. 지방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당독소 저감에 특화된 아미노산 공급이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코큐텐, 밀베아 추출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나친 케톤제 생성을 막고 TCA 사이클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옥살로 아세테이트의 전구체인 아스팔테이트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라도 챙겨 드시면 좀 더 건강하게 저탄고지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탄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간단하게나마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